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 이효준입니다. 제가 이번 PYSR 논문으로 선정한 논문은 ConvNext V2 Co-Designing and Scaling ConvNet with Masked Autoencoder라는 논문으로 2023년 초 페이스북과 카이스트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이번 CBPR 2023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오늘의 발표의 순서는 Introduction, Background, 그리고 Propose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Introduction입니다. 오늘 다룰 ConvNext V2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기존의 페이스북 AI 리서치 그룹에서 발표한 ConvNext 모델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 중 하나인 이런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를 결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는 이런 VIT나 스윈 트랜스포머와 같이 패치 베이스드 기반 모델에 적용되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인데요. 이런 패치 기반 모델이 아닌 ConvNext와 같은 아키텍처에 추가하기 위해 해당 모델에서는 FCMA와 글로벌 레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하는 것을 통틀어서 ConvNext V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onvNext V2의 모델의 설명에 앞서서 기존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ConvNext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onvNext V1, 즉 ConvNext 모델은 2022년 1월 페이스북과 UC 버클리에서 발표한 논문 A ConvNet for the 2020s 라는 논문으로 2020년도부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 이제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 비전 트랜스포머라든지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계열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도 그만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다양한 이런 튜닝 기법들을 적용해서 이제 기존의 ResNet 50 모델을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스윈 트랜스포머의 트레이닝 테크닉을 적용해서 트레이닝 에폭을 90에서 300으로 늘리고 또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 믹스업이나 컴믹스, 랜덤 어그멘트와 같은 이런 각종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하고 또 아담에서 아담 W로 바꿔주는 등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하여 컨볼루션의 이제 ResNet 50의 모델의 성능을 점차 높여나가는 이런 모델입니다. 아래와 같이 패치파이 스템, ResNextify, 그리고 렐루 대신 갤루 사용 등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기존의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나 VIT와 같은 성능에 동등하게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로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제 해당 논문에서 보여주는 ConvNext 블록의 단계인데요. 기존의 ResNet 블록과 달리 렐루 대신 갤루를 사용하고 모델의 사이즈를 바꾸는 등 전체적으로 ResNet 50을 튜닝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입니다.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페이스북 AI 리서치 그룹에서 2021년 11월경 발표됐던 이런 비전 분야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으로 기존의 NLP 계열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자주 사용되던 프리트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이런 MLM 태스크를 비전 분야로 갖고 온 방법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풋단에서 랜덤하게 마스크를 씌워서 나중에 인코더와 디코더를 태운 이후 타겟에서 이제 마스크된 토큰을 예측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ConvNext V2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Fully Convolution Masked Autoencoder Framework라고 불리는 FCMA입니다. FC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패치 베이스에서 적용되는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Convolution Next에 붙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로 이제 크게 마스킹이랑 인코더 디자인, 디코더 디자인 세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스킹에서는 기존의 75% 마스킹 레이시오가 아니라 여기서는 60%의 마스킹 레이시오를 정하게 됐는데요. 후에 어펜딕스에 나오는 표로 이제 해당 모델 저자가 이제 각각의 레이시오 중 최적의 레이시오를 찾은 걸로 약 60%의 마스킹 비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샘플링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32x32 패치에서 약 60% 정도의 크기가 마스킹 되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코더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에서는 이제 패치 단위로 이제 이미지가 넘어오기 때문에
해당 비저블 패치만 인코더에 인풋으로 넣는 등 마스크드 패치 부분을 다루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하지만 컨볼루션에서는 해당 방식이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마스크드 가장 쉽게 좀 다뤄주기 위해서 만약 마스크드 토큰을 넣어주게 되어서 마스크드 토큰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면은 이제 기존의 프리트레이닝에서는 마스크드 토큰 학습하지만 파인튜닝이나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제 해당의 마스크드된 토큰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트레인과 테스트 셋의 불일치 문제 때문에 해당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자들은 마스크된 이미지를 스파스한 데이터로 보는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스파스한 데이터들은 Submanifold Sparse Convolution을 통해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해당 Submanifold Sparse Convolution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된 이미지에서 이제 활성화된 이미지, 즉 마스크 되지 않은 이미지에 대해서만 작동을 하는 컨볼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방식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이후에 나중에 이제 파인튜닝이나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제 Submanifold Sparse Convolution으로 대체된 부분을 다시 오리지널 컨볼루션을 대체해서 넣은 후 모델을 이제 다시 딱 인퍼런스 하게 된다면은 문제없이 돌아가므로 기존의 이제 마스크드 토큰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MA 태스크를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MA를 기존의 패치 베이스 모델에서 컨볼루션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해당 저자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스파스 컨볼루션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런 TPU나 다른 AI 가속기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런 스파스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방법 또한 제안하고 있습니다. TPU나 다른 AI 가속기들은 이런 규칙적이고 연속적인 메모리 액세스 패턴이 강점을 갖고 있어서 처음부터 이런 스파스한 컨볼루션을 적용하고 접근하게 된다면 계산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덴스 컨볼루션을 그대로 적용시켜 계산을 한 이후에 전후로 바이너리 마스킹을 적용시켜 이제 조금 더 연속적인 메모리 액세스 패턴의 계산 효율을 잡고 이런 스파스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효과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자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CMA의 디코더 디자인 파트입니다. 저자들은 디코더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512 차원의 단일의 컨브넥스트 블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선 인코더와 다르게 좀 비대칭적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런 구조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저자들이 다른 이제 복잡한 이런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단순하고도 가벼운 모델이 성능도 좋고 이런 컴퓨팅 속도도 빨라가지고 그냥 단일의 컨브넥스 블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CMA 같은 경우에는 최종 로스를 이런 민 스퀘어드 에러 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원본 패치와 예측된 패치와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자들이 제안한 FCMA의 프레임워크에서 각 구성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앞서서 사용하게 된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1K이고 총 800의 폭의 프리트레이닝을 거치고 100의 폭의 파인튜닝을 거쳤습니다. 해당 FCMA에서 가장 큰 기여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인코더 부분에서 스파스 컨볼루션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하게 될 경우 스파스 컨볼루션을 사용하게 된 경우가 약 4% 이상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통해서 스파스 컨볼루션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FCMA를 적용한 결과와 기존의 FCMA를 적용하지 않은 컨볼루션 넷 V1에 대해 성능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FCMA를 적용한 경우 아까 말했듯 800의 폭의 프리트레이닝과 100의 폭의 파인튜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슈퍼파이스 방식으로 100의 폭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지넷 1K에 대해 약 82.7%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FCMA는 83.7로 약 1% 이상의 큰 차이가 나서 FCMA를 적용하기 크게 유의미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에서 100의 폭이 아니라 300의 폭으로 약 200의 폭 더 추가해서 학습을 하게 된 경우에는 FCMA의 성능을 아주 조금 능가하는 것을 통해서 FCMA를 적용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CMA에 이어서 GRM 파트입니다. 저자들은 이 GRM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FCMA 프리트레이닝을 기존의 컨브넥스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아키텍처를 조금 더 양적으로 그리고 또 질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나타낸 것은 컨브넥스트에서 이제 말단 MLP 레이어에서 각 채널들의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확인해 본 결과인데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확인해 봤을 때 컨브넥스트 V1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둡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밝거나 하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 이제 피처 콜랩스 현상이 발생했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피처 콜랩스란 대부분의 채널에서 이제 피처 맵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활성화되거나, 즉 과하게 액티베이트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액티베이트 되지 않는 식으로 모델이 학습에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저자들은 아래에 이제 노테이션과 같이 각 채널에서 피처 맵의 이제 디스턴스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이제 페어와이즈 코사인 디스턴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페어와이즈 코사인 디스턴스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이제 디스턴스 값이 클수록 다양한 피처를 갖게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옆에 그래프를 보았을 때 이제 컴플렉스 V1 같은 경우가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피처 콜랩스가 가장 크게 발생하면서 다양한 피처를 나타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피처 콜랩스를 방지하기 위해 저자들이 제안한 글로벌 레스폰스 노멀리제이션 GRN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GRN에 대한 아이디어를 뇌 뉴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뇌 뉴런에서 일어나는 lateral inhibition, 측면 억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 억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신경세포가 좀 상호가 연결되었을 때 자신과 이웃세포를 매개하는 중간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웃에 있는 신경세포를 억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아까 앞선 장표에서 보았듯 이웃의 채널들 간의 피처 맵을 보았을 때 모두가 동시에 액티베이션 되거나 아니면 모두가 액티베이트 되지 않는 이런 피처 콜랩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이웃들의 자신과 다른 이런 액티베이션 맵을 갖게 하는 이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 제안했던 방법을 GR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RN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피처 아그리게이션, 다음은 피처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처 캘리브레이션,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GRN의 구성 요소 중 첫 번째인 글로벌 피처 아그리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피처 아그리게이션이란 해당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 채널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풀링 함수 G를 이용해서 스칼라값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 L1 놈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자들은 이제 L2 놈을 이용해서 해당 풀링 함수 G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식과 같이 절대값으로 묶여져 있는 각 원소들의 합을 볼 수 있겠는데요. 해당 L2 놈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각각의 이제 아그리게이션 방법론을 비교했을 때 L2 방법론이 가장 좋은 성능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L2 놈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는 피처 노멀라이제이션 단계입니다. 이제 피처 노멀라이제이션은 디바이시브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론을 택하게 되는데요. 디바이시브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수식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방법도 좀 단순하게 디바이시브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채택하게 된 이유도 다양한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중에 가장 성능이 잘 나왔던 방법론인 디바이시브 노멀라이제이션을 택했다고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해당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각 EU 채널들 간의 상호 억제를 통해서 채널 간의 특성 경쟁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갖고 온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GRN의 마지막 단계인 피처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는 앞선 1단계와 2단계, 즉 애그리게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 단계에서 진행된 결과값을 기존의 인풋 레스폰스 값에 곱해주는 방식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해당 방법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인 감마와 베타를 추가적으로 더해주게 되고 이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까지 최종적으로 더해서 이제 마지막 피처 캘리브레이션 단계가 아래의 수식처럼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된 GRN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컴프넥스트 V2의 구조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즉 컴프넥스트 V2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이런 GRN 구조가 추가되게 되는데요. 이 GRN 구조 자체가 컴프넥스트 V1 블록의 맨 마지막 단에 있던 레이어 스케일 부분과 이제 동일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어 스케일은 불필요한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컴프넥스트 V2에서는 해당 마지막 부분에서 진행되는 레이어 스케일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해당 GRN 방식을 적용했을 때 이제 차이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처음에 봤던 피겨를 통해서 보면은 컴프넥스트 V1이 이제 GRN을 적용하기 전, 컴프넥스트 V2가 GRN을 적용한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각 채널별로 액티베이션 된 이제 것을 보면은
V1 대비 V2가 조금 더 다양성 있고, 그리고 액티베이션이 된 거와 안 된 거가 골고루 퍼져 있음을 통해 모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슈퍼바이즈 러닝과 이제 비교해서 보게 된다면요.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숫자 장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FCMA만 적용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밑에 장표 같은 경우에 V2라고 붙어 있는 경우에 이제 FCMA 플러스 GRN 구조가 적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FCMA를 적용했을 때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100의 폭 진행했을 때보다는 학습 성능이 나았지만 300의 폭 진행했을 때보다는 모델 성능이 낮아서 아직 더 성장할 이런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에 이제 GRN을 더하게 되니까 84.6이라는 성능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 300의 폭 진행됐던 것보다 성능이 높을 뿐 더러 FCMA를 그냥 단순하게 FCMA만 적용했을 보다 모델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FCMA와 동일하게 GRN에서도 이제 각 제한한 요소들이 얼마나 모델 성능 향상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피처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 GRN과 기존의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로컬 레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로컬 레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방법론을 통해서는 이제 주변 채널과의 대비만 증가를 하지 이게 주변만 보지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컨텍스트를 다루고 있지 않아서 이 성능 자체가 기존의 GRN보다 낮지 않다. 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치 기준, 이제 레이어 기준이라는 정확한 엑시스가 나눠지기 때문에 해당 엑시스를 따라서 정교화만 될 뿐 이런 대비가 증가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모델에서 그 논문에서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클래식한 게이팅 레이어와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퀴즈 앤 엑사이트 그리고 컨볼루션 블록 어텐션 모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GRN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두 가지 방법론 모두 이제 모델의 학습 결과 자체가 기존의 FCMA와 적용했을 때 비해서 모델 성능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GRN처럼 파라미터가 추가되지 않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가 약 20밀리언 파라미터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성능이 올라가는 대비 이제 파라미터가 많아져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올라가 GRN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당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GRN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언제 써야 될까? 이제 프리튜닝에 써야 되는지, 파인튜닝에 써야 되는지, 아니면 둘 다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그 케이스를 나눠서 모두 실험한 결과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동시에 모두 사용하는 게 모델 성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모델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 파트입니다. 다음은 제일 첫 번째 실험인 FCMA와 GRN 구조를 각각에 더해주면서 비교했던 실험 장표입니다. 해당 실험 장표를 통해서 저자들은 FCMA와 GRN이 동시에 적용되었을 때 가장 큰 성능 향상폭을 이뤄내는 것을 통해서 둘이 동시에 적용했을 때가 가장 합이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과의 비교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같은 경우 패치 기반으로 이루어진 그 프리트레이닝 기법이다 보니까 기존의 트랜스포머 계열의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와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컨볼루션 베이스드 이제 모델에 이런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적용했다는 거에 이의도 있지만 이런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의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적용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뿐만 아니라 컨볼루션 모델에서도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방법론을 썼을 때 성능 향상이 크고 그 또한 트랜스포머 모델의 성능보다 절대적으로 값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ImageNet 1K Fine-Tuning Result Using ImageNet 22K 라벨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태스크는 ImageNet 1K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이후 ImageNet 22K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한번 거치고 최종적으로 ImageNet 1K로 다시 파인튜닝을 시킨 이후 성능을 알아보는 결과입니다. 이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봤을 때 알다시피 Convolution Next V2 휴지 모델이 가장 큰 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소타 모델들보다 앞서서 제일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거에 가장 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 장표에서는 전이학습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코 데이터셋을 이용한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가장 위 장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하이라이트 되었다시피 이제 컴플렉스 V2 아까 말했던 GRN 구조와 FCMA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해당 태스크는 ADE20K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진행한 실험이고, 해당 실험 장표 또한 기존의 스윈 트랜스포머나 이제 컨볼루션 넥스트 V1 모델들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마무리입니다. 이번에 다루었던 컴프넥스트 V2에 대해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마무리하자면은, 컴프넥스트 모델에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프리트레이닝,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적용시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법을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 FCMA, Fully Convolution Masked Auto Encoder Framework라는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었고, 또 컴플렉스 V1 모델 구조를 조금 개선시켜 GRN, Global Response Normalization을 추가해 조금 더 효과적인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컴플렉스 V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사이즈의 스윈 트랜스포머나 비전 트랜스포머, 이런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적용한 다른 모델들보다도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나 아니면 기타 이제 전이학습을 적용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